안녕하세요. 책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서점에 들러 따끈따끈한 새 책을 사올 때면 기분이 참 좋아져요. 표지를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앞뒤를 또 보고 또 보고 뿌듯한 마음으로 발길을 재촉하게 되죠. 그런데 때로는 새 책의 반짝이는 매력도 좋지만 세월의 무게가 묻어있는 책들은 또 다른 깊이로 다가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가을은 그런 책들을 꺼내 읽기에 참 좋습니다. 오늘은 한국 문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수필가 피천득 선생님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선생님의 글은 참 특별해요. 화려하지 않지만 깊고 길지 않지만 여운이 길어요. 평생 서울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은 선생님을 살아있는 수필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선생님의 삶 자체가 하나의 아름다운 글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인연은 선생님의 여러 수필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아온 작품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피천득 선생님의 인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인연, 참 묘한 단어죠.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그 중에서 인연이라 부를 만한 관계는 얼마나 될까요? 피천득 선생님은 이 짧은 수필에서 인연의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그것도 아주 담담하고 잔잔한 어조로요.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인연이란 말이 좋다. 참 소박한 시작이죠. 그런데 이 한 문장에 이미 선생님의 세계관이 녹아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인연을 만남과 헤어짐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헤어지죠. 이 과정이 반복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만남도 인연이지만 헤어짐도 인연이라는 거예요. 만남도 인연, 헤어짐도 인연이다. 이 문장을 곱씹어 보면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보통 만남은 좋은 것, 헤어짐은 슬픈 것으로 나누잖아요. 하지만 선생님은 그 둘을 동등하게 놓습니다. 만남과 헤어짐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헤어짐이 있고 헤어짐이 있기에 만남이 더 소중한 거죠. 우리는 우연히 만났다가 우연히 헤어진다. 이 문장은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애정이 있습니다. 우연이란 말 속에는 기적 같은 확률이 숨어 있는 것을 아시나요? 이 넓은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바로 당신과 내가 만났다는 것. 그것이 우연이라면 그 우연은 얼마나 신비로운가. 생각만 해도 너무 신비로운 것 같아요. 인연이 있어서 만나고 인연이 닿으면 헤어진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려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계를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거나 반대로 쉽게 포기해버리거나 하지만 인연에는 인연의 때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은 인연 따라 살다 보면 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인연 따라 산다는 것. 이것은 무책임하게 흘러가듯 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삶의 흐름을 존중하고 자연스러운 리듬에 자신을 맡기는 거죠. 강물이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듯이 인생도 때로는 우회가 필요하다는 걸 아는 겁니다. 이런 지혜는 오랜 시간을 살아온 사람만이 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선생님은 일제강점기를 겪으셨고 해방을 맞이하셨고 전쟁을 겪으셨죠.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만남과 헤어짐을 경험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 제자들과의 만남, 동료들과의 우정,
이 모든 것들이 선생님의 글에 녹아 있습니다. 인연이 있어 만난 사람과는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다시 만나게 되고, 인연이 없으면 한 집에 살아도 남이 된다고 하셨어요. 정말 정확한 관찰이죠? 우리는 누군가와 친하게 지내기 위해 자주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짜 인연이 있는 사람은 몇 년을 떨어져 있어도 다시 만나면 어제 헤어진 것처럼 자연스럽습니다. 반대로 매일 얼굴을 맞대고 살아도 마음이 통하지 않는 관계가 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오래 알고 지냈다고 해서 모두가 깊은 인연은 아니죠. 인연이란 시간의 길이로 재는 게 아니라 마음의 깊이로 재는 겁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인간관계에 대한 집착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을 다 붙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잠시 스쳐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평생을 함께하죠. 그것이 인연의 깊이고 우리는 그저 그것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만남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길에서 마주친 낯선 사람도, 잠깐 대화를 나눈 점원도, 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았던 승객도, 한번 스쳐간 이런 인연들도 정말 내 인생의 일부분이었던 거죠. 요즘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확실하게 만들려고 해요. 이 사람과는 평생 친구로 지낼 거야. 이 관계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선생님은 말씀하시죠. 인연은 물과 같아서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요. 때로는 강물처럼 세차게 흐르다가, 때로는 호수처럼 잔잔히 머물러 있다가, 또 때로는 바다로 흘러가 사라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인연을 아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다고 하셨어요. 모든 게 즉각적이고 빠른 결과를 요구하는 요즘 세상에 참 와닿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친해지려 하고 빨리 결론을 내리려 하죠. 하지만 진짜 인연은 천천히 익어가는 거예요. 마치 김치처럼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발효되어서 깊은 맛이 나는 우리들의 인연도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서두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는, 그래서 잘 익은 김치맛처럼 그런 관계가 되는 것, 그런 게 인연이 아닐까 싶어요. 어떤 사람은 내 편이었다가 또 아니기도 하다가 또 가깝다가 또 멀어지기도 하고, 아마 이런 것들도 우리 관계에 있어서 좀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면서 우리는 좀 숨을 쉴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또 가끔은 우리가 또 착각을 하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거기 있을 거라고, 부모님, 배우자, 친구들. 하지만 그 어떤 관계도 당연한 건 없잖아요. 모두가 기적 같은 인연으로 만난 사람들이요.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기 있어주는 것, 나와 시간을 함께 해주는 것, 이 모든 게 선물이라는 것.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 아직 여기 내 곁에 머물러주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친구 간의 관계에서 관계가 좀 잘못되거나 그러면 왠지 내 탓 같고, 저 사람이 떠나면 내가 못나서라고 생각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도 떠나는 사람은 나와의 인연이 닿았기 때문에 떠나는 건 아닐까?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연이 닿아서 떠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더라고요. 자책도 후회도 줄어들고요. 그리고 마음도 차분해졌어요. 급하게 달려가던 발걸음이 느려지고 쥐고 있던 주먹이 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도 괜찮구나. 이런 생각들이 찾아오죠. 이것이 아마 바로 좋은 글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지식을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던 것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인연이 소중하다는 것을, 헤어짐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하지만 일상에 치여 잊고 살죠. 선생님의 글은 그것을 다시 기억나게 해줍니다. 수필은 영어로 에세이, 즉 시도하는 글이란 뜻이에요. 완벽한 답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함께 생각해 보자고 초대하는 거죠. 선생님의 인연도 그래요. 이것이 정답이라고 하지 않아요. 다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냐고 조용히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읽는 이에 따라서 느낌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위로를 받고, 어떤 사람은 깨달음을 얻고, 또 어떤 사람은 그저 잔잔한 여운만 느낄 수 있죠. 그 모든 게 다 맞아요. 좋은 글은 정해진 하나의 의미만을 전달하지 않으니까요.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저는 이런 경험을 가끔 할 때가 있는데 평생 함께 살아온 가족보다 한 번 만났던 낯선 사람의 말이 더 깊이 와닿을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가족을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저 그 순간 그 사람의 말이 내게 필요한 메시지였던 거죠. 인연이란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만남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중요하고 저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고 미리 판단하지 말아야죠. 누가 내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몰라요.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람이 내 삶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내가 누군가의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보통 내가 받은 것들에 대해서만 생각하죠.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줬고, 누가 나를 상처 입혔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내가 누군가의 삶에 스쳐 지나간 흔적은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내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평생 기억에 남을 수도 있으니까요.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도 있고 상처로 남을 수도 있죠. 그러니 모든 만남을 소중히 대해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의 글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인연 따라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다 제자리를 찾아간다. 이 말씀에서 제 마음에 깊은 평화가 찾아왔어요. 안간힘을 쓰지 않아도 억지로 만들지 않아도 인연은 제 길을 찾아간다는 거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이 낙엽이 땅으로 돌아가듯이 모든 것은 자연스러운 순환 속에 있어요. 인연도 마찬가지예요. 올 사람은 오고 갈 사람은 가는 거죠. 우리는 그 흐름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피천득 선생님의 인연은 짧은 글이지만 그 안에 만남과 헤어짐, 기쁨과 슬픔, 집착과 놓아줌,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따라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 말해줘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는 삶을 다시 보게 됩니다.
너무 붙들고 있던 것들을 놓아주게 되며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에 감사하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일이면 사라질지도 모르는 이 순간, 언젠가는 추억이 될 이 시간, 지금 내 곁에 있는 이 사람들, 이 모든 것이 기적 같은 인연으로 이루어진 거니까요. 이 책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때로는 실패해도 괜찮다고, 모든 것이 다 인연이니까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주어진 인연을 소중히 하라고 격려해 주는 것도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문학이 하는 일인 것 같아요. 우리를 위로하면서도 깨우치고 쉬게 하면서도 움직이게 하는 거죠. 이 가을 선생님의 책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조용히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글이 작은 위로가 되고 작은 깨달음이 되고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라요. 인연이란 말이 좋다고 하신 선생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연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좋은 인연이 되기를 바라요. 함께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이 시간이요. 비록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글과 목소리로 연결되는 것도 인연이에요. 귀한 인연이죠.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책으로 또 다른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만남은 기적이고 모든 인연은 선물입니다.